안녕하세요. 백성철학교사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는 플랫폼을 조금 바꿨어요. 플랫폼이 이게 줌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녹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녹화를 하면서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녹화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요새 질문들이 좀 많거든요. 텍스 리턴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아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 영상에 꼬리글을 질문을 하셨던 코멘트를 보고요. 같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가장 최근에 뚱리 러브라는 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호주에서 10,000불을 투자했고 수익이 20,000불이 나서 한국 거래소로 옮긴 뒤 팔아서 호주 은행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 수익으로 차를 구매하면 세금은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아주 좀 복잡한 질문을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뭐랄까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호주에서 10,000불을 투자했고요. 수익이 20,000불이 났어요. 그래서 플랫폼을 한국 거래소로 옮기셨대요. 이런 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파신 거예요. 호주에서 판 게 아니에요. 10,000불을 투자해서 수익이 20,000불이 나서 한국 거래소로 플랫폼을 옮긴 뒤에 수익을 다시 호주로 은행으로 옮기셨대요. 여기까지만 일단 답변해 드리면 호주에서는요. 호주의 시민권자라는 아니면 퍼머넌트 레지던트 영주권자라는 가정하에 외국에서 수익이 났건 호주 안에서 수익이 났건 상관없이 모든 인컴이 있으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호주에서. 그러니까 뭐 한국 거래소로 옮겨서 거기서 수익이 났건 호주 시민권자나 퍼머넌트 레지던트라는 가정하에요. 외국에서 수익이 났건 한국에서 수익이 났건 UK에 소득이 났건 US 소득이 doesn't matter예요. 모든 걸 다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한국 거래소에서 팔아서 그냥 놔둔 게 아니고 또 호주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호주 은행에 들어온 돈이 너 인컴 아니냐? 나중에라도 이렇게 조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내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야? 아니면 내가 한국에서 번 돈을 갖고서 이렇게 소명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변만부터 말씀드리면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는 가정하에 호주와 호주 외에서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다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익으로 차를 구매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분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양한 가정은 없는데요. 이분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셨을 경우에 차를 구매하면 그 차량을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세금의 공제를 받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요. 이분이 수익이 20,000불이 나서 한국으로 옮겼다가 한국에서 호주 은행으로 다시 옮겨서 개인 용도로 나 저 BMW 좋아. 나 저거 살 거야. 근데 이분 일하는 거랑 그 BMW 사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소득 공제를 안 받겠죠. 그렇지만 이분이 소득을 옮기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솔 트레이더로 일을 하고 계셔요. 일렉트리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U2를 하나 사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U2에 대한 차 구매한 그런 내용은 소득 공제를 받겠죠. 자기 솔 트레이더 비즈니스에서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질문을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 안에 수많은 가정들이 포함이 돼요. 이분이 영주권자였는지, 한국 거래소가 어떻게 개설이 됐는지, 호주 은행으로 다시 옮겼을 때 그 트랜스퍼는 어떻게 됐는지, 또 어떤 직업을 여기서 갖고 있는지 이런 수많은 변수들이 모여서 그래서 세금이 적용이 되는 거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회계사랑 앉아서 상담을 하시고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저도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고 최근에 코인을 채굴했는데 조만간 거래 시작하면서 세금 문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요. 거래를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세금 내는 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베스터가 있고 트레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사고팔고를 아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트레이더로 해당된다면요. 매년 연말에 이제 이분은 세금을 하셔야 되고요. 이분이 트레이더가 아니고 한번 사서 수익을 창출하건 창출하지 않고 계속 묻어놓는 거예요. 이거를. 그랬을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나 크립토커런시를 파셨을 때 인베스터로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사고팔고를 많이 하는 트레이더인지 아니면 꾹 묵혀놓는 인베스터인지 이걸 먼저 판단하시고요. 인베스터였을 경우에는 주식을 팔았을 때 세금을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고팔고를 많이 하신 트레이더는 매년마다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간단하죠? 또 볼까요? 2021년 1월에 처음 코인 거래를 시작해서 지금 9개월째 하고 있는데 언제 세금 신고를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또 주셨어요. 볼까요? 2021년 1월에 코인 거래를 시작해서 9개월째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얼마나 거래를 많이 하시는지에 따라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9개월째 거래를 하고 있어서 사고팔고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사고팔고를 본인이 많이 하셨다면 6월 말까지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요. 점검을 해보고요. 그때 사고팔고 많았으면 그때 손익과 수익을 따져서 신고를 해야죠. 자기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 플러스 크립토커런시의 코인 거래를 합쳐서 6월 말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근데 본인이 비트코인을 한번 사서 뭐 이더리움을 한번 사서 리플을 하면서 묻어놨어요. 그래서 거래를 안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코인을 파셨을 때 세금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안 하고요. 어때요? 간단하나요? 인베스터였을 경우에는 그 코인을 파셨을 때 하는 거고요. 트레이더인 경우에는 매년 연말 6월 30일이죠. 그때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간단하죠? 또 보죠. 안녕하세요. 비트코인과 좀 다르지만 포렉스 트레이딩에서 프로핏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세금 똑같이 비트코인 트레이드처럼 적용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계세요. 이분은 회계사님이라고도 말 좀 해주네요. 제가 얼굴 자체가 회계사처럼 생기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제가 요새 골프 복장을 많이 해서 골프 쳐? 근데 이제 골프 개수도 형편없거든요. 제가 잘 치면 한 90개 치는데 못 치면 100개 넘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골프 복장이랑 이 체격 같은 거는 딱 골프 선수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잘 친다고 생각하는데 참 골프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포렉스 트레이딩도 똑같습니다. 프로핏이 생기면요. 거기에 대한 세금이 트레이드처럼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뭐 US 달러를 사시거나 팔고 사고 해서 포렉스 트레이딩을 하실 텐데 거기에 보면은 연말에 어느 정도의 프로핏이 나는지를 본인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그 프로핏이 나는 거를 본인의 셀러리나 웨이지 인컴이 있으시면 거기에 얹히셔서 같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 회계사랑 상담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 회계사님과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새는 잘 돼 있죠. 줌으로 상담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아이폰 갖고 계신 분들은 페이스타임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상담을 많이 하니까 줌이랄지 페이스타임으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퀘스천 보죠. 안녕하세요. 호주의 워홀로 워킹 할리데이 비자죠. 거주하고 있고 한국 거래소 바이낸스 거래소로 리플을 보냈고 또 따로 호주에서 현금을 입금해서 거래했는데 총 토탈로 따지면 뭐뭐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이너스입니다네요. 이 경우에도 세금을 내나요. 마이너스면 세금을 안 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돈을 버셔야지 세금을 내시죠. 그렇지만 이 마이너스를 이용을 하려면 그러니까 퓨처에 지금 올해 2021년에는 마이너스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2022년에는 플러스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요? 상계를 할 수가 있어요. 오프셋을 한다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마이너스가 100불이 생겼어요. 근데 2021년에 프로핏이 2022년이죠. 프로핏이 200불이 생겼어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자기의 그 전년도에 마이너스가 된 100불을 먼저 상계를 한다 그러죠. 오프셋을 하고요. 나머지 100불에 대해서만 인컴을 신고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어도 세금에 대한 신고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보죠. 귀찮으신 분들은 마이너스라서 신고 안 하고 내년에 신고를 하다가 나 작년에 마이너스 있었는데 회계사님 작년 거 신고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뭐 작년 거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올해 같이 신고를 하는 게 됩니다. 어때요? 간단한가요? 마이너스라도 신고를 하고 넘어가면 내년에 그 다음 해에 소득을 받을 때 소득이 있을 때 거기서 상계를 한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퀘스천 보죠. 안녕하세요. 동영상 잘 보았습니다. 질문인데 제가 단타로 몇 번 했는데 세금을 낼 때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 일일이 다 계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돈을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총 투자한 돈이 얼마이고 총 이익 금액을 뺀 금액의 몇 퍼센트로 넷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는 자기 은행으로 돈을 안 보낸 이상 돈이 아직 거래소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돼. 어우, 좋은 질문.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단타로 몇 번 하셨대요. 세금 낼 때 얼마에 살 거 얼마에 파는지 요거는 계산을 하는 게 좋죠. 근데 이분이 또 통 투자한도이 얼마, 총 이익금이 얼마인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타로 하셨을 경우에는 캐피탈 게인 텍스의 그런 베네핏을 못 보세요. 그러니까 1년 안에 했기 때문에 총 투자한 돈 빼기, 총 이익금 요거를 빼면은 자기가 얼마에 샀고 얼마에 했는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몇 번이 기준이 이제 확실하지 않는데 트레이더 같아요. 그러면 연말에 총 투자한 금액, 그 다음에 총 이익금 이거를 서로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마지널 텍스에 대해서 내겠죠. 본인이 만약에 마지널 텍스라는 거는 호주에 있는 사람이 세금 내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세금이 얹어져서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그거는 좀 기본인데요. 마지널 텍스는 뭐 예를 들어서 그 호주는 누진세라 그러죠. 세금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많이 버는 사람들은 뭐 최고 세율로 내고요. 조금 적게 버는 사람들은 세율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얹어져서 세금을 내고요. 또 다른 친구. 자기 은행으로 돈 안 보낸 이상 돈이 아직 거래소에 있기 때문에 세금 안 내도 된다. 그 말은 틀린 말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았어요. 뭐 다른 거를 안 사고 거래소에 현금으로 만약에 사고 팔았을 경우에는 호주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도 수익으로 봐요. 자기 은행으로 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코인스팟이랄지 바이낸스랄지 거기에 현금 계좌로 갖고 있어요. 돈을. 그래서 다른 또 주식을 살려고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팔고 나서 현금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계좌에 어떤 식으로 돈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거래소에서 이거를 내가 뺄 수 있는 현금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다른 계좌로 갖고 만약에 자기가 여기서 이익을 보고 팔았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자기 은행으로 비단 옮기지 않았더라도 호주에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는 자기 은행으로 돈을 안 보낸 이상 거래소에 있기 때문에 세금 안 내는 말이었어요. 사실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법률이랄지 관련된 그런 규칙이 미비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어떤 사람은 저게 맞다 이런 게 많은데 확실하게 그거를 컨펌 해줄 수 있는 authority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 사람 친구 말도 맞을 수도 있고요. 제가 말도 맞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준은 기존에 있는 다른 주식이랄지 다른 캐피탈 게인 텍스에 해당되는 항목을 팔았을 때 거기에 이제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 꼭 이게 맞는다는 건 아닌데요. 이게 그동안의 ATO나 아니면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른 거 보죠. 백예사님, 한 예로 자본금 10,000불로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해서 1년에 7만 불의 수익이 생겼을 때 제 은행 계좌로 3만 불만 이체했을 경우 3만 불에 대한 세금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래소 계정에 있는 금액 4만 불도 같이 수입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네요. 어때요? 만약에 7만 불이 수입이 생겼을 때 보세요. 10,000불로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있어요. 근데 수익이 7만 불이래요. 근데 이분이 현재 이거를 팔으셨는지 안 팔으셨는지가 중요해요. 사고 팔고 해서 현재 비트코인의 가치가 7만 불인지 아니면 현금을 거기에 뭐 8만 불을 갖고 계신지 이게 확실해야죠. 이거는 다큐멘테이션을 봐야 돼요. 거기에 있는 스테이먼트를 보면 확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어 사고 팔고 많이 해서 트레이더다. 그래서 연말에 봤더니 이분이 소득이 이만큼 생겼다. 그러면 신고를 해야죠. 네? 근데 이분이 인베스터예요. 네? 그래서 중간에 사고 팔고의 양도 차익만 계산을 해서 그거를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비단 은행에 거기에서 돈을 빼서 은행에 옮긴 금액 그것만 신고해야 되는 건 안 맞습니다. 전체가 수익이 생겼다면 그 전체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ABN 없이 단타로 플러스 500에 선물 거래했어요. 수입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9,000불 수입을 봤어요. 근데 실자본보다 10배 이상 선물 거래를 하다 플러스 디테일 요구를 해서 직업의 학생이라고 적고 저축된 자본을 거래했더니 플러스 오브쇼에서 거래를 할 수 없다고 자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아들 수입은 코인 수입 9,000불이랑 센터링크 잡키퍼로 750만 것병 이런 부분의 세금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엔 세금 안 낼 것 같아요. 수입이 없으시니까. 본인이 아드님이 나이가 모르겠어요. 나이가 18살 이상 된다 그러면은 2만 불 이하로 버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수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입은 있는데요. 세금이 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간단한가요? 잡식커 받는 부분도 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네, 잡힙니다. 간단하죠? 좋은 질문 있어요. 이은석 씨가. 제가 10,000불 정도 코인을 구매하고 한국으로 코인을 전송해서 시세 차익을 받다면 혹시 세금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말씀드렸죠.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 요게 먼저 중요하고요. 여기서 10,000불 정도의 코인을 구매를 했대요. 한국으로 코인을 전송을 했대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받는데 어디서 팔으셨나요? 코인을 어디서 팔았는지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호주하고 한국하고 이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공조라 그러나요? 이런 게 잘 안 이루어져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워킹 할리데이로 여기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코인을 10,000불 정도 구매를 하셨어요. 한국을 보내셨어요. 한국에서 팔으셨어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한국에서 보셨어요. 호주에 세금 내야 되나요? No. 안 내도 됩니다. 본인이 뭐 디클레어 하시고 싶으면 가능하죠.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코인을 구매하셔서 한국으로 코인을 트랜스퍼 하고요. 거기서 이제 뭐 3만 불에 파셨어요. 그래서 2만 불에 수익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이 그 2만 불에 대한 수익 신고를 호주 시민권자는 어떻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국내 호주 내에서 번 금액, 호주 외에서 번 금액을 기본적으로 모두 다 디클레어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게 호주 법률. 근데 이제 본인이 나 외국에서 번 돈은 나 디클레어 안 할 거야. 나는 몰라.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거는 뭐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죠. 저희는 이제 권장을 드리죠. 이렇게 법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직권 조사를 해서 이 금액을 네가 디클레어 안 했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 요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본인이 디클레어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셨죠? 또 보죠. 안녕하세요. 제가 코인을 이제 막 시작에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몰라서 일단 정말 작은 금액만 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동안 팔 생각 없이 계속 가지고 이럴 때 텍스 큰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팔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인베스터죠. 그냥 절망 작은 금액 헌데서 그냥 가지고만 있대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파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양도소득세로 내시는 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코인을 샀다가 손해보고 팔았어요. 세금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요. 1년 동안 보여주고 손실을 봐서 옹김도 까였기 때문에 팔았는데 세금 내야 되나요? 너무 걱정돼요. 아니요. 세금 안 냅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는 하죠. 어때요? 세금은 안 내세요. 하지만 세금 신고는 하세요. 왜 세금 신고를 하나요? 빙고. 손해를 나중에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확실한가요? 손해를 나중에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하는 거지 세금은 내지 않으십니다. 정확하죠? 세금 신고는 하되 세금은 내지 않으신다. 왜 세금 신고를 하느냐? 손실을 내년에, 내후년에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죠? 오케이. 카카오톡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이들을 찾을 수가 없다 해서 이거 생겨요. 한번 찾아보시면 구글에 백성초혈계사라고 치면 다 나와요. 요새는. 구글이 참 무섭습니다. 네. 제 옛날 사진도 막 나오고요. 제가 막 자전거 타고 제가 테니스 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사진 막 보셔도 다 나와요. 요새는 구글이 참 무섭죠. 구글에 참 찾아보십시오. 취미로 250달러 정도 비트코인 거래소 입금하고 여기저기서 작은 코인을 발굴하면서 결국엔 수입 없이 텍스 리턴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거를 다 트레이더를 등록해서 기록을 남겨야 되나요? 아니면 프로핏이 없으니 기록을 안 해도 되나요? 오케이. 프로핏이 생겼을 때요. 이분 같은 건 취미예요. 250불 하셨잖아요. 이런 분도 되게 많아요. 나 250불 했어요. 100불 했어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어때요? 취미로 하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 이제 비유는 적절하게 카지노 가가지고 돈을 따셨어요. 합의로. 뭐 100불 바꿔가지고 1000불 땄어요. 윌 오브 포춘이라고 이거 돌린 거나 아니면 블랙잭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거 뭐죠? 뱅커 앤 플레이어 하는 거? 그거 해가지고 돈을 땄어요. 그거 디클레어 하시나요? 똑같습니다. 250불. 그 기준이 얼마인가요? 10,000불이. 자본금이 10,000불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국세청에서 더 이상 합의로 보지 않아요. 취미나 합의로 보진 않고요. 그래서 디클레어를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디클레어를 안 하셔도 된다. 어때요? 영상이 오늘 좀 길었는데 이렇게 꼬리글을 보면서 고객 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이제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